대표님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시게 된 이유랑 어떤 목적의 영상들을 찍고 싶으신지. 일단 한 3년 됐나? 3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할 수도 있고 과연 김장현이라는 사람이 잘 살아왔는지 아니면 뭐 학원을 망했는지 뭐 등등 궁금할 부분도 많아 보이고 근데 나는 그 사이에 많이 성장을 했거든. 그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학원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원장님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찍으시는 건가요? 그치. 그러니까는 그 학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학원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학원을 더 확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원장님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보, 즉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하우를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찍게 됐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학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 학원 창업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조금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학원 창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지금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학원이 그 전에는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이제 재편성이 되고 있는 시기거든. 그래서 잘 되는 학원과 이제 안 되는 학원이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쟁력만 있으면 충분히 아직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창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학원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학원을 시작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원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학원들을 시작하셨고 또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일단 학원을 내가 이제 만약에 처음 한다라는 이제 원장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은 총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학원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데 가서 내가 새롭게 창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난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해봤어.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럼 첫 번째로 말씀하신 방법 중에 인수, 즉 매입하는 방식의 학원의 장단점이나 뭐 조언해 주실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지점을 인수를 해서 오픈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한 지금 한 5개 정도 지점이 있거든. 온라인까지 하면 6개인데 그 중에서 송정 지점이라는 데가 있어. 군포 송정. 군포 송정 지점은 코로나 때 내가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학원을 인수한 거야. 그럼 인수할 때, 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지? 라는 걸 제일 먼저 봤거든. 자세히 보니까 초등학교 바로 앞이고, 그리고 건물에 그 학원 옆에 빈 공간들이 좀 있었어.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걸 인수해가지고 좀 더 파일을 키워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접근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아, 이 매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때마침 그 이제 학원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중개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물건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라이를 해가지고 그걸 인수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인수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 매출이 있는 거고 학생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함으로써 한 달에 나한테 수익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정말 원장님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권리금을 줬기 때문에 아, 그 수입은 계속 있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 그 수입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걸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 근데 그 작업은 한 2년, 최소 2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는 그것을 인수를 했고
그때 매출보다 지금 현재 매출은 한 6년, 5년 정도 지났거든. 한 3배, 4배 정도 이상의 매출을 더 확장을 시켰고 공간도 더 확장을 시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5년 전에 투자한 게 지금 조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수할 때는 그런 내가 지금 얘기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인수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인수하는 경우의 케이스지. 왜냐면 나는 다른 지점도 운영하고 있고 본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실 거고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새로 하는 사람이다. 새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건 기본 매출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예를 들어서 기본 매출이 한 2천 정도는 있어야, 월 매출이 2천 정도는 있어야 내가 그 안에서 내 색깔을 낼 수가 있다고. 선생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근데 만약에 매출이 뭐 500에서 1000 사이다. 그건 인수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정말 자리가 좋거나 아니면 인테리어가 정말 잘 돼 있거나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내가 이 학생들이 다 나가도 상관이 없어. 그래도 이익이야 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좀 어렵지. 그래서 최소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2천 정도는 매출 나오는 걸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제발 그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내 색깔을 입히는 거를 꼭 명심하고 접근을 해야 돼. 요게 인수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뭐 디테일하게 한 거는 뭐 또 얘기를 차차 해줄게요. 송정지구를 예시로 들으셨는데 송정지구는 원장님만의 색깔이 입혀지고 안정적인 매출이 상승하기까지 기간이 뭐 어느 정도 걸렸고 언제부터 그거를 좀 느끼기 시작하셨는지. 이게 한 최소 2년은 걸린 것 같아. 그리고 지금 5년 차라고 봤을 때 한 4년 차까지 그렇게 했고 마지막 지금 한 1, 2년 전서부터 조금씩 내 방식대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지.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팁을 주자면 선생님들과의 문제도 크고 학생들과의 문제도 크고 학부모하고도 문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걸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거를 내 색깔로 다시 입혀야 된다는 거야. 그냥 옷을 새로 갈아입힌다 생각해야 돼. 그냥 옷을 새로 갈아입힌다. 내가 좋아하는 옷으로 다시 갈아입힌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어. 뭐 선생님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지. 또 학생들도 또 문제가 있었지. 아, 이거 중요한 얘기다. 인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인수할 때 매출과 그다음에 고정 비용이 얼마, 그래서 한 달 수익이 얼마, 그거밖에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려면 다 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 근데 봤더니 뭐 선생님이 갑자기 뭐 내일 모레 그만둘 사람이야. 학생이 나갈 애들이 몇십 명인 거야. 막 그런 변수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하고 미리미리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고 인수를 해야 된다. 내가 직접 차려서 시작하는 학원, 신규 개원을 했을 때 아, 오케이. 그런 케이스인 지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인수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평촌 본점은 당연히 있는 거고, 새로 한 부분이 삼본, 그 다음에 과천, 그리고 사실 군포에 삼성마을이 있어. 아픈 손가락이야. 그래서 이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게. 이 세 군데를 사실은 다 새로 개원한 거거든. 그래서 새로 개원할 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내 과천을 예를 들어서 할게. 왜냐면 과천은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과천은 일단 예전부터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공간이기도 하고 미리 사전 준비를 해서 뭐 임대도 하고 다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나같이 지점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지점에 하나가 더 오픈하는 경우야. 아니면 내가 새로 이제 오픈을 하는 경우겠지. 근데 뭐 나의 경험을 먼저 얘기해 주면 나는 그래도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자로 갈 실장을 미리 한 달 전부터 교육을 시켰어.
그리고 설명회 일정도 잡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서 언제 오픈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설명회도 하면서 짠 오픈을 했어. 그랬더니 다행히 이쪽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회도 많이 오시고 한 2달 정도 만에 손익분기점이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시스템으로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후자인 경우 내가 만약에 새로 내가 학원을 하잖아.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돈이야, 돈. 그러니까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정말 한 명도 안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월세라든가 뭐 공과금이란 등등 내 인건비 제외하고도. 근데 6개월 후부터는 모든 고정 비용을 빼고도 나는 내 월급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 학원을 했을 때 시간표를 다 깔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을 먼저 고용을 해. 고용을 해서 뭐 2학년, 3학년 다 깔아놔. 그리고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학생의 니즈에 맞게 오는 학생들한테 맞게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시간표를 짜거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냥 깔아놓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힘들지. 고정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제일 해야 될 건 뭐냐면 최소한의 고정 비용으로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보자. 그리고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그냥 다 한다 생각해야 돼. 우리는 교육자지만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즉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장은 3인분의 몫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돼. 수업하고 또 수업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마케팅 해가지고 블로그나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 모집할 거 생각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돼. 그게 사장이야. 나도 그렇게 했었어. 그러면 지금 학원을 시작하는 방법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프랜차이즈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프랜차이즈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기는 돼. 내가 만약 처음 학원을 한다. 근데 내가 학원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건 강사 경험이 많으면은 그거는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히려 강사 마인드보다 학원 일을 아예 못했던 사람이 학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더 잘할 수도 있어.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 강사분들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그럴 때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프랜차이즈거든. 프랜차이즈는 그래도 어떤 인테리어나 시스템이나 이렇게 하세요라고 다 정해줬잖아.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를 초반에 초보 원장님들 하는 건 좋아. 그 틀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모든 프랜차이즈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프랜차이즈 중에서 학원 중에서 잘 되는 학원을 보면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에 플러스 알파가 무조건 들어가거든. 그 알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원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나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너무 기대지 말라는 거지. 어쨌거나 내 사업이다 이거야. 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세상에 편하게 돈 버는 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금 수정해야 돼, 옷을 파란색 입으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수정해서 알록달록하게 다시 바꾸거나 나만의 색을 입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이건 학원뿐만이 아니야. 모든 프랜차이즈 다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학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을 때, 아,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어쨌든 뭔가 추가적인 걸 입히거나 추가적인 나만의 거를 만들라는 뜻인 거죠, 말씀하시는 게. 그치.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 선배 원장님들 찾아가야지. 나는 계속 찾아갔어. 내가 뭐 동대문이나 어디나 되게 존경하시는 원장님들 계시거든.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시스템 어떻게 해요? 그걸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때 초반에는 무조건 가서 똑같이 하려고 했지. 그럼 당연히 반발이 생기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 그래서 선배 원장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다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지. 그럼 대표님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있지. 내가 학원을 한 20년 됐거든. 21년 차인데 처음 학원 할 때 나도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한 거지. 근데 나도 처음에는 프랜차이즈에서 시킨 대로 하고 했지만 그 선배 원장님들, 잘 되는 원장님들 보니까 그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고. 그거는 지역마다 그 원장님의 능력마다 다른 거야. 내가 항상 하는 말. 원장의 생각의 크기와 학원의 크기가 동일해. 그래서 원장님들도 어쨌거나 나의 생각의 크기를 넓혀야지. 네, 학원을 오픈하는 방식을 알아봤는데 이거를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어디에 학원을 해야 되냐,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하셨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점을 낼 때 기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었어. 자신이 있었는데 아픈 손가락 얘기할게. 아픈 손가락 얘기하는데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아픈 손가락이 삼성마을이거든. 군포 삼성마을인데 거기는 내가 첫 지점 오픈한 거였는데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었어. 좋은 위치라고 하면 내가 먼저 컨셉을 잡아야 되거든. 뭐 초등부를 전문적으로 할 건지 중고등부를 할 건지 아니 고등부를 할 건지 그 컨셉을 잘 잡아야 돼. 나는 거기 컨셉은 초등 중등이었거든. 거의 초등이 더 70%였는데 학교 앞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초등 컨셉은 일단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올 수 있는 거리가 제일 좋은 위치겠지. 근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위치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 특히 초등은. 그래서 우리 송정 지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이야. 그리고 나머지 지점, 과천이나 뭐 삼본이나 이런 데는 학원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초등부를 좀 많이 하고 싶다라면 초등부 앞에 가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나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 많이 걸지도 않거든. 많은 거리도 아닌데도 갔는데 약간 거기를 좀 실패한 이유가 약간 거리적인 부분도 있다. 위치적인 부분. 그래서 위치가 사실은 초등부의 70%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원장님들이 계셔. 학원가? 어떻게 나 무서워. 학원가 가서 이 쟁쟁한 학원들 어떻게 경쟁해. 절대 그러실 필요 없다. 그런 마인드로는 뭘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학원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학원이 좀 밀집되어 있는 학원에 가서 경쟁을 해야지. 그래야 살아남지. 그러면 지금 그 김장현 수학학원은 하나의 브랜드지만 입지마다 지점마다 어떻게 보면 특성이나 그런 학부모 성향이나 상권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업이나 시스템도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 왜냐면 내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슬로건이 학생에게 진심인 학원이잖아. 그리고 1대1 개별 맞춤 김장현 수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컨셉이 개별 맞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개별 맞춤이 들어가는 거야.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송정 같은 경우 국어, 영어, 수학을 다 하는 학원이야. 과천은 약간 뭐 프리미엄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고 평촌도 그렇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특징 그 지역에서 원하는 그림이 있거든.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어차피 개별 맞춤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지역에 맞게끔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지. 이거는 그래서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새로 하시는 원장님들이 그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해줘야 돼. 지금까지 이제 학원의 입지와 규모를 음. 결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원장님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네, 새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그 학원을 내가 하고 싶은 이렇게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 그걸 꼭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학원 설립 가능 여부를 따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따지냐? 그럼 사실 주소를 가지고 교육청에 가거나 전화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 어설프게 부동산에서 뭐 여기 학원 될 거예요. 그런 말 믿지 말고 주소만 알려주면 되거든. 그럼 교육청을 가면 교육청에서 이제 그 주소를 보고 학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준다고. 근데 그 얘기해 주는 기준이 교육청 기준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봐. 그 건축물 대장 용도에 학원이 가능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용도를 바꿔 오셔요. 바꿔 오세요. 그래야지만 학원 인가가 나옵니다. 라고 알려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시청을 가야 돼. 용도 변경을 가능하러 시청의 건축가를 가서 저 이거 용도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거기서 알려줘. 뭐 주인의 뭐 임대인의 동의서만 가지고 오면 금방 됩니다. 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건축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도면을 다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소방법에 걸린다고 뭘 바꾸래. 뭐 스프링클러를 바꾸다거나 뭐 방염 창을 어떻게 만든다거나 그런 변수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경우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거지. 계약을 하고. 그래서 꼭 학원 설립 가능한지를 꼭 챙겨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하고 시청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서 접근을 해야 된다. 직접 원장님이 발로 뛰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인테리어도 고민이 많이 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방법도 있으실까요? 인테리어 부분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내가 과천 지점을 최근에 오픈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해볼게. 과천은 한 대략 그냥 대략 한 30평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실평 30평이라고 하면 평당 한 100에서 120 정도 들어갔거든. 근데 그게 사실 적게 들어간 거야. 적게 들어간 건데 그래서 평당 요즘에 100만 원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싸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이 비용이 아깝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린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싸게 하는 것보다 나만의 포인트를 한번 거기에 입히자. 그럼 그게 뭐냐면 강의실이나 뭐 복도 이런 데는 괜찮아. 그런 데는 그냥 기본만 해도 돼. 근데 인포메이션이라든가 학원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처음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맞닥뜨리는 그 공간은 조금 투자하자 이거지. 그게 평당 10에서 20 차이야.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30평 기준으로 해서 500? 뭐 더 이하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정도 투자하면 뿌듯하고 더 이쁜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 아끼려고 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원장님들이 또 지인을 찾아 싸게 하려고.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야.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목수도 하고 뭐 필름도 하고 아예 멀티야. 그래서 싸.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그렇게 하면 공정이 정확하지가 않아. 시간이 늘어져. 그리고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원장님이 가서 쓰레기 청소해야 돼. 그 비용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잡일을 해야 돼.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어떤 업체한테 정확하게 맡겨서 그 업체한테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림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인테리어가 제대로 나온다. 그래서 소탐대실 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을 꼭 전해주고 싶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인테리어 할 때 소방법이 계속 바뀌거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강의실에서 나가는데 또는 출입문마다
비상구 표시만 있으면 됐었거든. 근데 시각 경보기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시각 화재 경보기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지적하는 거야. 난 몰랐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또 인건비를 들여서 비용이 들여서 설치를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인테리어는 시간이 곧 비용인 거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끌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디자인을 조금 투자하라고 내가 얘기한 거잖아. 그건 뭐냐면 우리 학원의 첫 이미지야. 우리 학원의 브랜딩을 처음으로 보는 입구를 좀 투자하라는 거거든.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그거는 누가 챙겨주진 않아. 절대로. 그래서 꼭 선배 원장님들이나 주변의 지인 원장님들한테 꼭 물어봐서 경험자한테 많이 물어봐서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아무래도 비용이나 여러 가지 다 절감하는 부분이 생기겠지. 나한테 물어보면 돼. 그 뒤에 고민할 만한 것들이 이제 사실 뭐 인테리어도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갈 기자재나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뭔가 선택의 팁이 있다면 사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유튜브도 그렇고 많이 있으니까 뭐 찾아보시면 되고 내가 팁은 우선은 강의실에 냉난방기는 그냥 하나씩 따로 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좋고 그게 경제적이고 시스템 냉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가끔. 그럼 시스템 냉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비싸거든. 그럴 바엔 중고 시스템 냉방도 있다. 거의 반값 이상 차이나. 그래서 중고 시스템 냉방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그것도 또한 인테리어 업자랑 상의해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조언을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칠판. 내가 칠판도 정말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다 해왔거든. 고등부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비싼 거 해줘야 돼. 오케이. 왜냐면 그 칠판에 쓰는 그러한 느낌? 그런 것도 되게 중시하거든, 고등부 선생님들은.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칠판 좀 투자하셔라. 원장님이 만약 고등부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칠판 쓰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보통 하시면 된다. 그건 좀 나도 경험에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인 거지. 냉난방기 선택이 중요한가요? 냉난방기가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돼. 진짜. 뭐 싸게 하려고 막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예를 들자면 돈 아끼려고 용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을 한다. 그럼 용량이 사실은 뭐 100만큼 필요한데 80만 할게요. 그럼 여름에 100% 후회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용량을 더 크게 하면 크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LG, 그다음 캐리어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AS라든가 아니면 확실히 차이가 나.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긴 하다. 라는 거. 냉난방기는 일단 설치한다고 끝은 아니야. 분명히 학원이기 때문에 먼지가 되게 많거든, 솔직히. 그래서 일단 필터 청소. 필터 청소는 뭐 여름 시즌 끝나고 겨울 시즌 끝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도 해야 되겠지. 그럼 그걸 원장님이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손발 맞는 직원들하고 같이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원장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분해 청소라는 게 있잖아. 분해 청소는 1년에 한 번 또는 뭐 2년에 한 번 꼴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겉에 보이는 데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청소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오래 쓰는 거야. 뭐 한 8년 쓸 거를 한 10년 이상 쓰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냉난방기도 사실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학원 인수할 때 있잖아. 인수할 때 냉난방기를 내가 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야. 관리가 잘 돼 있으면 그 오래 쓸 수 있는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인수하고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냉난방기 돈 많이 들어가. 어, 지금 대표님 다시 학원을 창업한다고 하시면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조건 뭐 신규 개원이지. 왜냐면 나는 시스템으로 오픈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원장님들이 새로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따져가지고 오픈하시고 나는 무조건 신규 오픈한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오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언젠간 나처럼 시스템으로 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지. 사실 뭐 인수를 하든 내가 새로 개원을 하든 프랜차이즈를 하든 어떤 방식이 중요하진 않아. 내가 나만의 색깔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색을 빨리 찾아서 학원을 운영을 하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원장의 생각의 크기만큼 학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의 크기를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지. 오늘 학원 창업의 첫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창업을 고민하시고 계신 원장님들한테 창업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만의 색깔이 무엇인지, 내가 학원을 꾸려나가면서 나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게 똑바로 섰을 때 학원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사람 해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뭐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해볼까? 그런 마인드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만의 경쟁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나는 누가 물어보잖아. 그럼 나는 정확하게 대답해. 학생에게 진심인 학원, 1대1 개별 맞춤, 김장현 수학. 정확한 슬로건이 있거든. 근데 이건 나만의 슬로건도 아니야. 우리 학원 선생님들, 우리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창업도 어차피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3배만큼 일을 할 생각이 있다. 3배만큼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 드렸던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자면 지금 학원 창업해도 될까요? 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원장님이 우리 학원의 색깔과 우리 학원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학원 창업해도 돼. 생각보다 어려울걸?